안녕하세요. 이제는 과식이 아닌 소식의 시대가 되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거는 왜 이렇게 먹는 것에 반응을 많이 하는 걸까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할 때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때 먹고라는 표현이, 먹는다는 표현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먹는다는 게 삶을 이어나간다라는 의미하고 동의어가 된 지 꽤 오래됐죠. 과거에 한국이 되게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아침에 인사말이 뭐냐면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냐? 너네 집에 평안하냐? 먹을 정도로 끼니를 거르지 않을 정도로 삶이 괜찮냐라는 게 인사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다. 제대로 못 먹을 때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의식주 중에 옷 입는 거, 그리고 먹는 거, 집 중에서 식이, 그러니까 먹는 게 가장 빠른 만족을 주고 또 그게 문제가 됐을 때 가장 고통을 느끼는 게 식이죠. 먹는 거. 고작 먹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점점 더 살아가면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더 많이 의식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먹는 것에 대해 더 민감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 보면 일본 영화나 드라마에 음식이 많이 보입니다. 왜 많이 보이겠습니까? 고작 먹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음식 하나의 장면으로도 잔잔한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심야식당이라고 하는 일본 드라마, 영화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줬던 게 그 이유 때문인 거죠. 음식은 추억과 풍요와 위로와 감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을 통해서 나이가 들고도 그때를 회상하죠. 저도 대학을 다닐 때 술 마실 때 이제 1차, 2차, 3차 가면은 제일 마지막 갔던 데가 치킨집에 가서 이제 닭도리탕을 시켜서 먹었었는데요. 그때 기억이 많이 나죠. 그때 대학생들이니까 다 돈이 없는 거죠. 그냥 학생증 막히고 그 당시에는 외상으로 먹을 수 있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외상으로 먹었던 그때 그 기억이 이제 많이 나죠. 그리고 군대에 있었을 때 군대에서 또 먹었던 음식이 또 생각이 납니다. 이래저래 그 음식을 통해서 그 시절을 떠올리는 거죠.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이 팍팍할 때 맛있는 음식 하나 먹는 걸로 또 위로를 얻기도 한다는 거죠. 경제적인 풍요를 가장 빨리 겪었지만 버블 경제 이후 가장 빨리 피폐해졌던 일본에서 먹는 건 더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가족이 해체되고 저임금에 중노동에 시달리고 파견직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이 많아져서 점점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직장의 신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일본 드라마인데요. 거기에 파견직들은 밖에 나와서 2배의 돈을 주고 밥을 사 먹어야 되고 정규직원들은 구내식당에서 되게 저렴하게 양질의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파견직의 격차를 느꼈었거든요. 고작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왜 그렇게 갈라지기를 하나 모른가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하나가 그 정규직과 파견직의 격차, 생활 격차를 보여주는 한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음식 한 끼 제대로 차려 먹는 게 매우 힘들어져 버린 거죠. 생활비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만만한 식비를 제일 먼저 아끼는 거죠. 절약이란 이름으로 줄여야 했던 식비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죠. 한국에서 먹방이 유행하는 건 다름 아닌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더 먹방에 사람들이 몰입하고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 규모 10위, 수출입 규모가 사상 최대라고 얘기하는 한국이 실제 현실은 더 암담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올해 무역 적자도 심각해지고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서 사람들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과연 앞으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을까?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을 더 많이 하는 시대가 된 거죠. 2021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4%라고 했지만 22년 되자마자 바로 2% 중하반으로 2%
중반 혹은 2% 초반으로 경제 성장률은 내려갈 기미를 보이고 있죠. 게다가 내년이 되면 어쩌면 1%대 경제 성장률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매우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상황에 우리가 밥 한 끼를 잘 챙겨 먹는 게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회사를 가도 점심시간에 안 먹는 직장인들이, 동료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다이어트래요. 과식을 많이 하면 살이 많이 불어나니까 하루에 3끼가 아니라 2끼만 먹는데요. 아침은 간단하게 그냥 때우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을 조금 느긋하게 먹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 있대요. 과연 다이어트 때문일지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지는 따져봐야 되는 거죠. 요즘 하루에 밥 한 값, 밥기 한 끼, 점심시간에도 10,000원, 12,000원을 생각해야 되다 보니 한 달이면 20만원, 30만원이 금방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 점심밥값을 줄이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라는 추정도 해보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자영업, 그러니까 그 식당에 가면 가격이 되게 쌌습니다. 왜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의 과당 경쟁 때문에 우리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던 거죠. 앞으로는요. 자영업자들도 되게 줄어들겠죠. 왜? 그거 팔아가지고 남는 게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먹는 게 풍요로울보다는 좀 빈곤하게 먹는 게 아마 더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삶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는 먹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먹는 것들이 점점 더 움츠러들까봐 좀 염려스럽죠. 요리 음식 요리하는 장면 하나로도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음식 장면들이 이제는 조금씩 한국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장 불같아야 되고 가장 열정 넘치게 일해야 되는 청년들도 요즘에는 애널건이처럼 소식을 하고 조용히 혼자 사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씁쓸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나이든 애널건이가 되는 같은 느낌, 그리고 위축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좀 움츠러들지 말고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데요. 삼성전자도 희망퇴직한다라는 얘기만 들리니까 점점 더 우려스럽고 더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먹는 거 하나쯤은 그래도 챙겨가면서 살 수 있는 시절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항상 모자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